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번 주 파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두 개의 회담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가 들려왔는데요. 각국에서 재건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회복 및 경제 성장 등을 위한 15대 과제와 관련해 분야별로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간 건데요. 재건 관련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흐름 보시면 중대형 기종의 중심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견고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건에 필요한 비용도 역대급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기관 매수가 5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함께 오름폭 확대하면서 3.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이자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우크라이나가 의사만 명확하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은 지금 당장이라도 종식될 수 있다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주인 현대 에버다입은 전거래일 11% 급등하며 마감했는데요. 이에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5%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 관련 종목 뉴스들 알아봤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재건 프로젝트라고도 불리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또다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건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온 지는 몇 달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슈를 보면 러시아 대변인이 우크라이나가 의지를 보여준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로 재건 관련주를 봐야 되는 겁니까, 부장님? 재건 관련주는 우리 김환선 대표가 항상 전문이죠, 사실. 그죠? 하락시마다 매수. 조금씩 담아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종전이나 뭐 정전이 휴전이 돼 있기 전까지는 그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빨리 좀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우리가 CPI나 뭐 이런 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FOMC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뭐 CPI가 어떻게 하락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게 만약에 정말 어려운 숙제 같아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쪽 동부 쪽 인정하고 크림반도 인정하고 여기서 휴전이나 종전하면 침략의 정당성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방위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도 역시 지금 푸틴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종전에 휴전하면 여기서 철군한 다음에 휴전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거의 뭐 건재해서 물러난 건 자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을 넘기면서 여기까지는 너네가 해라, 여기까지만 너네가 해라 이런 식의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은데 일단은 협상의 물꼬를 계속적으로 서방 국가 특히 유럽 국가가 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프랑스보다는 독일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메르켈 총리가 계속 계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뭐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서방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협상의 물꼬를 틀고 있려고 하는데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교집합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 플로우를 보면 내년 봄 전후니까 이번 겨울이 끝날 시점 아니면 내년 봄이 시작할 그즈음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나 러시아 쪽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쯤 시기까지는 일단은 이쪽 관련주들은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은 이제는 좀 끝나야 된다. 2023년에는 전쟁이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좀 공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김 대표님의 시각에서는 재건주 조금씩 계속 담아야 된다는 전략을 몇 달 전부터 주셨잖아요. 담기만 하면 안 되고 네. 담았다가 조용할 때 담았다가 뉴스 나올 때 급등을 나면 한번 팔았다가 또 조용할 때 샀다. 그렇게 해야지 더 수익률이 급등되는 거죠. 담기만 하면 이게 끝이 없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쪽을 좋게 보는 건 일단은
수출 데이터가 기계 섹터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테마성으로만 볼 필요 없이 기계 섹터는 이제 미국 쪽, 북미 쪽 그리고 이쪽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우크라이나 아니라도 기본적인 바탕에 실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론 휴전이나 종전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 지도자끼리 결단이 달렸겠죠. 그래서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겨울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원래 전쟁을 하면서 뒤로 하는 거지 뭐 갑자기 막 하는 게 아니니까 전쟁을 하면서 조금씩 뒤로 협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또 뭐 이슈 뭐 프랑스하고 이쪽 그 젤렌스키랑 그쪽 대화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 그러니까 너무 이걸 갖고만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막 금요일 날은 막 뉴스 나오면서 좀 갑자기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절을 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섹터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김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재건과 관련된 종목은 지금 긴 호흡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종목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재건과 관련해서요.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크라 재건도 당연하지만 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투자 포인트 좀 자세하게 잡아주실까요? 네. 김현선 대표가 좀 정확한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쪽 기계 섹터에 지금 최근에 실적들이 좋아요. 3분기 실적 좋고 원래 이제 3, 4분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건설 기계 쪽은 좀 비수기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 실적 좋고 4분기도 역시 실적이 호조를 띨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재건 관련주들이 있어요. 몇몇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매매 위주로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동종목은 같이 연관돼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 익스포저,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도가 좀 컸는데 최근에는 중국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동사 실적은 좋은데 그 이유가 이 사업처를 다각을 했어요. 그 각국에. 그래서 예를 들면 북미 시장이라든지 인도, 브라질의 신흥 시장 이쪽에 고른 판매가 됐기 때문에 중국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진 거 부분에서 좀 만회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3조 5천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 기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작년 대비 각각 6%, 13%대의 어떤 확대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20%가 넘었는데 지금 거의 한 7, 8, 그러니까 거의 5% 초반대, 6% 정도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구 의존도 상당히 낮췄다.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은 동사한테 향후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어떤 얘기냐면 중국도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또 해야 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인프라 사업이나 어떤 재정 정책을 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동사에 또 한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실적으로도 우호적인 상황이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동사가 이제 마진율이 좋은 중대형 장비 위주를 하거든요. 두산마켓 소형 장비 위주인데 동사는 이제 중대형 장비, 건설 장비 중에서도 판매 확대도 상당히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옴 프로젝트, 네옴시티 이 부분은 덤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를 골라주셨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과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수산중공업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대표님은 항상 이 실적과 수급을 중요시하는데 수산중공업의 실적도 좀 탄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거든요. 실적표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실적표 보시면 이 기업은 이제 유압 브레이커 국내 1위, 유압 트럭 크레인 1위, 유압 드릴 1위. 국내에서 있고 유압 드릴, 유압 브레이커 쪽으로 1등입니다. 국내. 그래서 수출하고 내수가 비중이 수출이 한 6 그리고 내수가 내수가 6, 수출이 한 4 정도 매출 비중이 돼서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져 있다는 거고 실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수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이쪽 기계 쪽 부품 섹터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누적으로 178억이니까 전년 대비 107% 성장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178억 누적으로 그래서 전년 대비 157% 성장했고 이것만 봐도 좀 실적이 수주 잔고가 쌓이고 실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현대 에버다임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수산중공업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제가 생각할 때 최근의 트렌드는 세 가지예요. 가격 매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슈와 모멘텀이 살아 있는가,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좋은가, 그 세 가지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수산중공업도 아직은 막 부각받지 않지만 차트상으로 봐도 상당히 가격 매력이 있다. 차트 한 번만 딱 짧게만 볼게요. 차트의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3,000원 정도, 예전에 이게 한 8,000원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한 3,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예전보다는 낙폭이 과대한 상태고 이슈와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실적이 올해 과거 3년치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 없이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슈 토크 속에서 두 전문가분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 관심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